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 도파민 자극 속에서 저를 조용히 냅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있었던 일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 사내 커플이 있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서로 사귀는 사이고, 한 2년 정도 그렇게 사귀는 사이였는데, 그 중에 여자인 친구가 퇴사를 하고, 남자인 친구만 이제 남게 되었죠. 그리고 사실 그 친구가 좋게 회사를 퇴사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도 그렇게 유쾌한 사이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퇴사 이후에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금요일 새벽 1시에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이 하나가 옵니다. 안녕? 내 남자친구 얼굴 밑에 있는 멍자국 내가 때려서 생긴 거 아니다. 소문에 대해서 믿지 말았으면 좋겠어. 뭐 매일 보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그 아이의 뭐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거나 그 아이의 눈 밑에 멍이 있거나 뭐 상처가 있거나 그런 거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딱 그 여자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지? 그 둘이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자애가 스스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난 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남자가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남자가 나에 대해서 어떤 나쁜 소문이나 헛소리를 하면 그거를 믿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DM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DM을 딱 처음에 받고 굉장히 황당했어요. 일단 그 남자애랑 단 한 번도 퇴사 이후에 대화를 한 적이 없고요. 뭐 궁금하긴 했지만 그 아이의 행방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거를 또 이제 들어보니까 그 여자아이의 개인적인 이유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둘이 같이 동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욕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그 여자친구를 뭐 위로를 해준다거나 보살펴 주는 거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싸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또 본인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당일 퇴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연락을 해서 그 남자아이의 험담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영영 카토비체를 떠나서 바르샤바로 이사를 갈 거기 때문에 자기의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 친구한테 좋은 마음은 없지만 뭐 이미 떠나기로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동안 같이 일했던 시간이 있으니 뭐 떠나는 사람한테 마지막 부탁 하나 못 들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탁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택배 송장 용지를 프린트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배 송장 종이를 자기가 저희 집 앞으로 찾으러 올 테니까 그거를 프린트를 해달라고 굉장히 예의 있고 정중한 러시아어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린트 어렵지 않고 집 앞으로 찾으러 온다고 하니까 흔쾌히 프린트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 만나서 그 프린트 용지를 전해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영영 카토비체를 떠나는 거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뭐 소문을 믿지 말라는 등 얼굴 밑에 상처가 있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그 남자는 뭐 무책임하고 위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뭐 최악의 남자다 이러면서 그 남자의 욕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친구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에 대해서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이랑 엄청 욕을 했거든요. 그 남자친구하고도 저에 대해서 욕을 엄청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본인은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저한테 그 남자아이의 욕을 하면서 뭐 자기에 대한 헛소문을 믿지 말라는 등 그런 소리를 하니까
굉장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떠나는 사람한테 뭐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친구라서 그냥 택배 통장 전달해주고 뭐 바르샤바 가서 일 찾고 잘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친구가 안 좋게 퇴사를 했고 그 끝마무리가 너무너무 별로였기 때문에 그 친구를 좀, 그 친구가 좀 안 좋기를 좀 바랬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너무 악한 감정을 유발한 사람이 그 아이가 처음이었고,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좀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제가 굳이 그 친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도 일이라는 게 다 그렇게 진짜 권성징악이 있는 건지, 제가 그 친구를 악하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친구가 알아서 악한 일을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이제 생기니까 사실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파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 공간이 지금 꽉 찼어요. 그러니까 충전이 돼야 할 도파민이 뭐 100이라고 치면 저는 이미 막 200, 300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도파민들이 좀 나가고 소모가 되고 재충전이 되는 그 기간의 텀이라는 게 필요한데, 저는 지금 들어온 도파민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새로운 도파민이 생기고 또 새로운 자극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제 개인적인. 그리고 제가 이제 폴란드에서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을 뭐 A라는 사람을 알면 그 A라는 사람을 통해서 B라는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내가 A랑 B를 다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이 참 좁고, 아무래도 폴란드 한인 사회가 많지 않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건너 아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자. 내가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어서 그 인연이 나하고는 끝날 수 있지만 그게 또 다른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 인연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다 얽혀 있고 우리의 세상이 다 한 다리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이고 인맥이. 그래서 착하게 살고 최대한 나한테 안 좋은 나쁜 일을 주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막 최악으로 만들지는 말자. 그냥 모든 사람하고 적당한 관계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두루두루 알고 지내는 거는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거주증이 취소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저의 거주증 취소 상황을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본인이 거주증 진행하면서 괜찮았던 변호사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나는 이런 거주증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공유를 해주면서 얘기를 해주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뭐 지금이라도 거주증 취소된 거를 알게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거주증이 비록 취소가 됐지만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해주고 방법을 같이 찾아주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쨌든 저한테 나눠준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감동을 받기도 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또 사람의 그런 정과 의리와 도움을 통해서 또 인간의 그 인류애를 또 느끼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게 처음에는 싫었거든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일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마음을 내려두니까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도 생겼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상황들도 생기고 내가 그동안 친구가 없어서 폴란드 친구가 없어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는데 어 오히려 막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애를 쓰고 막 안간힘을 썼을 때는 친구가 진짜 안 생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어떤 거를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운명이 흐르는 대로 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니까 뭐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제가 얻고 싶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얻어지게 되고 해서 너무 거창하고 간절하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하면서까지 노력을 할 필요는 없겠다 싶었어요. 물론 그런 노력을 해서 그런 결과를 빨리 얻어지는 때도 있고 상황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뭔가를 얻고 싶고 뭔가를 소유하고 싶을 때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거에 얽매이지 말자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예전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어떤 스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갖고자 하는 것과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소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싶고 내가 어떤 상황을 겪고 싶은데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가 가질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건 나의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옳은 사람 그거를 갖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나는 그거를 갖지 못했지만 다른 거는 가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질 것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 그런 교훈을 갖고 세상을 좀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훨씬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 내가 돈만 지불하면 어떤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의 강도가 그 일의 크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면 다행인 일인 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나도 몸이 다치지 않았으면 천만다행이고 보험 처리를 하면 되고 이제 돈을 내고 어떤 일이 종결이 된다면 그걸로써 다행이다. 그걸로써 괜찮다. 이렇게 이제 위로의 말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주증은 비록 취소가 되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충격이 많이 크고
좀 힘든 하루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힘든 하루와 힘든 일상을 보내면서도 이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애정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힘들지만 좋은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힘든 일도 극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용기도 생기고, 뭐 어떤 일이든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끝나는 일이잖아요. 끝나지 않는 일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 일들이 해결되고 처리되는 시간이 물론 오래 걸리기도 하겠지만, 그거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그 능력도 이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많이 요구되는 능력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해결되는 일들이 많고,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그 일이 해결은 되지 않았더라도 그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이 또 생기니까 그 일을 종결할 때까지 내 노력이나 시간과 에너지를 헛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슬픈 감정, 이런 힘든 시간들, 모든 것들이 다 일을 해결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견뎌야 하고 버텨야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종료가 되는 날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 같아요. 제 친구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물어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서의 생활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되는 일도 없지만 안 되는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되는 일이 없대요. 근데 돈을 찔러주면 일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폴란드도 사실 인맥 사회가 있기도 하고 돈을 조금 더 찔러주면 뭐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모든 일이 다 돈을 찔러주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돈 주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그 말이 조금 되게 웃겼는데, 아무튼 여러분, 저는 지금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리고 이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직을 안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한국을 갈지도 모르겠고, 한국을 안 갈지도 모르겠고, 지금 다니는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지도 모르겠고, 한 치 앞도 정말 예상을 못 하겠고, 그래서 저의 어떤 인생의 계획 같은 거를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A라는 거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A라는 일을 못하면 이제 B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플랜 A를 계획했을 때 플랜 A가 안 된다면 플랜 B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A와 B 두 개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플랜 B도 안 되면? 그래서 그냥 이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고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계획을 하지 않고 살기로 했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자. 그럼 이 오늘 하루 열심히 산 것들이 쌓여서 나의 미래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이 쌓여진 노력들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이러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저 메이크업 다 끝냈고 이제 옷 갈아입고 체크아웃하고 여기 토론 올드타운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2시에 쿠킹 클래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좀 부지런히 움직여서 아침 식사도 하고 여기 둘러보고 쿠킹 클래스 끝나면 아마 바로 간단하게 그냥 식사하고 기차가 7시이기 때문에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틈틈이 또 브이로그 찍을게요. 안녕.